생생한 취재담을 학교신문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학 기자 시그널 오늘 초대 손님은 단대신문의 고혜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단대신문에서 취재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고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고혜주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단대신문 1480호 12면에 실린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오늘 저의 집은 땡땡역입니다인데요. 함께 실려 있는 사진을 통해서 노숙인들을 현장 취재한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취재하셨는지 고혜주 기자에게 직접 들어볼게요. 네, 기사에 실린 현장 사진들을 보니까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에서 아주 줄을 길게 늘어선 노숙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노숙인 시설의 경우 사실 컨택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취재를 2월부터 시작했는데 당시 서울역에서 노숙인 코로나 감염이 급증해서 대부분의 센터들이 취재를 거절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여성센터의 권태환 과장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노숙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설 내 다른 분들을 설득해서 취재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런 서울시립 여성센터는 당시 360여 명의 노숙인분들이 지내고 계셨는데요. 요양시설의 특성상 대부분 95% 이상 정도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외부 강사를 부르지 못하셔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신원 회복 사업이라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는 건데, 이게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한 후에 7년이 지나면서 노숙인 분들의 주민등록이 소실되는데 이걸 다시 발급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도 1년 반 이상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마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이던 명동 밥집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나고 계신지를 담기 위해 방문한 곳 중 하나예요. 줄을 설 때도 안내에 따라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조용히 그분들이 차례를 기다리셨는데,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노숙인과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곳을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 그 뒤에 방문한 서울역에 비해서 그 차림새도 굉장히 깨끗하셨어요. 관계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 사람과 마주치면서 이곳까지 오시기 때문에 노숙인분들 스스로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고 하시더라고요. 2시간 넘게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기서 받은 한 끼가 총 3번에 나눠서 3끼가 되게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 모두 그 노숙인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칭했는데, 이유를 여쭤보니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들이 직접 노숙인이라는 호칭을 듣기 굉장히 거북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 노숙인을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은 한 명도 없구나 하고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도시락을 받으신 분들을 한번 취재해보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주시다가도 저희가 기자이고 실명 인터뷰를 요구하자 대부분 자리를 피하셔서 그곳에서도 딱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서울역에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 어, 그때 명동 밥집을 간 다음에 이른 저녁에 오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아직 자리를 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6시까지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역 내로 들어갔더니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차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봤는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각자 자리에서 쉬시거나 신문을 읽고 계시기도 했고, 옆에 두세 명 정도 계시는 분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어요. 이제 또 큰 소리로 떠들시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거는 4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만 이제 그 소수만으로도 저희의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그 인식을 악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홈닉스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 검색 중에서 알게 된 곳인데, 노숙인 인권 및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 안영진 활동가와 만나서 제도적 차별과 그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정부 당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한편 타복지에 비해 그 체계가 허술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사에 나온 의료사업 외에도 일자리 주선 사업이나 응급잠자리, 지원금에 대한 맹점도 짚어냈는데 이런 문제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나 코로나19로 그 구멍들이 드러났다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어서 저희가 용산역에 위치한 텐트촌을 찾아가 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서울역에서는 노숙인 인터뷰를 직접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방문을 했고, 사실 찾아갔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에서도 어떤 곳은 저쪽 다리에 있고 어떤 거는 고가 다리에 있고 그 말들이 분분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린 후에 찾아가는 게 힘들었고, 다시 찾아갔지만 또 기사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그 입구를 찾지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5곳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노숙인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또 제도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세요. 일단 보건복지부나 여터 자료를 보시면 다른 복지 대상들에 비해 급식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요. 그거는 이제 복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정확하게 저희도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거지원금 같은 경우도 다소 아주 소정의 금액이 나오지만 그 금액으로는 사실 고시원 한 칸을 얻을까 말까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셨다가도 각종 벌레나 곰팡이 때문에 다시 나왔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노숙인의 경우 주거지의 인구를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도 힘든 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래서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사에도 나와 있는 부산 노숙인 의료시설 인계 문제가 그러하고요. 의료사업은 기사에도 나와 있듯 지정병원 제도로 주거지역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효적이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사에 노숙인을 현장 취재하는 기사를 꼭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보도는 매년 겨울마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것이며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 현장 취재를 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셨고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그 용산역 텐트촌에서 만났던 그 남성 노숙인 분이 짧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요청드린 기자의 말에 머뭇거리면서 또 정중히 굉장히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담담하면서도 자조적인 표정이 내리에 박혀 있어요. 그때 취재 요청이 그분께 상처가 된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홈리스 행동에서 취재를 할 당시에 안 활동가께서 거리 생활 자체가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노출하는 것이라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저희가 드린 요청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신 게 아닐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나중에서야 들었고 이런 감정을 자극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취재를 하면서도 사실 인터넷에서 노숙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게 저희 사회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문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수고가 느껴지는 오늘 현장 취재 기사 이렇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외된 그늘을 조명하는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고혜주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대학 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